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순위 분석을 통해서 오늘 어떤 종목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았겠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위 분석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더본코리아, 삼부토건, 셀로메드, YJ 링크, 소아시아 CM, 그 다음에 SY 스틸텍, 비트나인, SG, 일신석재, 현대 에버다임,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있고요. 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라이컴도 있고 솔트룩스 있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일단 오늘 상장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뭐 더 볼 그런 흐름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을 돌파해내주는, 그죠? 상승 지지, 그 다음에 저항이 됐던 이 가격대를 쌍바닥의 형태로 돌파해내주는 걸 본다, 혹은 지지해주는 걸 본다, 뭐 이런 형태로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한 5-6% 정도 상승폭은 나왔으니까 단타로 충분히 매매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상장하는 첫날이고 하니까 해당 종목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아주 이쁘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 흐름은 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그 흐름이죠. 그래서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식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 검색식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게 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내주는 흐름, 혹은 이렇게 상승해주면서 발생했었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내주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런 데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 상승, 그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이 흐름 가운데 이러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요. 박스권을 돌파해내주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여기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저항. 자, 이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상승해주는 요 흐름. 자, 물론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붙어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관리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동전 주기도 해서 실제로 매매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종목입니다. 그리고 손이 그렇게 잘 가는 종목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틀, 형태, 이런 패턴들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검색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해당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9일 날 이렇게, 그날도 이제 이런 비슷한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검색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성과 검증하기를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위치가 1시 10분이죠. 그러면 오늘 날짜로 봐서 1시 10분이니까 언제를 봐야 돼요? 19분. 왜? 10분 봉이니까. 그죠? 10분 봉이니까 10분 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봉을 보고 있는 건 뭐예요? 10분 봉이 완성된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를 봤을 때 이렇더라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형태와 비슷하게 보려면 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분 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 3분 봉으로 본다, 아니면 5분 봉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분 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5분을 통해서 한 캔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5개로 한 캔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5분 봉으로 보고 있는데 10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언제 봐야 돼요? 14분에 봐야 돼요. 그죠? 요때 캔들이 완성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분 봉이니까 10분 봉에서 19분 이렇게 보고요. 성과 검증하기를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어때요? 삼부토건 나오죠?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한 자리였다. 즉 뭐예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흐름, 그 패턴으로 나온다. 제가 이때 아마 제목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왜?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거나, 결국에는 상승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형태나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자, 주가가 상승했죠. 어떻게 상승했어요?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죠. 그죠? 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올라가요? 상승했다가 여기 위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죠. 상승했다가 이 위에서 있다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이 모양을 저는 이제 SP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P 형태가 뭐냐면 상 패턴이에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상 패턴 뭐냐? 위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뭔가를 패턴을 만들어 주고 가더라. 이게 상 패턴이에요. 그럼 하 패턴은 뭐예요? 이런 게 이제 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아래에서 뭔가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아래에서 뭔가 패턴을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하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이게 상 패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위에를 이렇게 비워놨죠.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위에를 좀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상 패턴이긴 한데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다. 여기가 비어있다. 보통 상 패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꽉꽉꽉 채워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인데 얘는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상 패턴이긴 한데 얘가 좀 쉬려고 누웠다 가더라. 그래서 상 패턴인데 누웠다가 가는 패턴. 그래서 상누 패턴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세상에 없던 무엇인가를 막 개발해가지고 와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아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원래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냥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거를 제가 그냥 보고 그렇네 라고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물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차트를 보면서 근데 이걸 남들에게 뭔가 저는 이제 이걸 알고 있는데 남들에게 뭔가 설명을 할 때는 이걸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명칭하는 뭔가를 해야 서로 소통이 되겠다. 자, 이거는 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꽉꽉 채워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SP죠. 자 이거는 상 패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런 걸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부심포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패턴들에 대한 용어나 이야기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런 패턴 자체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형태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패턴이라면, 그리고 그게 과거에도 먹혔고 현재에도 먹혔고 그럼 미래에도 먹힐 거죠. 왜? 지금 현재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 제가 이거 검색식을 언제 만들었다고요? 10월 29일. 그죠? 10월 29일 날 이 검색식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11월 6일인데 먹히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10월 29일 날에 처음으로 발견했을까요? 아니죠. 벌써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몇 년 전에는 그때가 현재였겠죠. 그때 몇 년 전이 현재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의 당시 미래죠. 그럼 뭐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는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미래가 지금의 현재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도 먹히겠죠. 그죠? 네. 이 상승한다라는 개념 아래는 이러한 상 패턴 혹은 이런 하 패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또 볼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요 그룹 하 패턴이죠.
자,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여긴 또 뭐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 패턴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상승했다가 위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 상 패턴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크기나 이 위아래는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이렇게 걸리냐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걸리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전제가 이거예요.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는 요 흐름 아니면 요 흐름밖에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계속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먹힌다. 그죠? 예, 먹힌다. 그러면 100% 무조건 다 이렇게 가느냐? 그러면 하락을 하는 종목이 없어야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승한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실패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100%라는 거는 늘 없다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응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봤었던 요 검색식의 내용이 성과 검증하기를 보니까 나오더라.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매를 안 해요. 왜? 저는 습관적으로 환 붙어있는 이런 종목들은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거래 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 정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좋지 않아. 지금 좀 거래를 정지시켜 놓고 좀 봐야 돼. 얘를 지금 계속 이렇게 주식시장에 올려놓을 건지 아니면은 상장을 폐지를 시킬 건지 좀 봐야 되겠어. 그럴 때도 거래를 정지를 시키죠. 근데 수순이 어떻게 돼요? 네, 관리 종목, 그다음에 이렇게 환기 종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장 폐지가 거의 되죠. 거의 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일단은 조금 주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환 붙어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안 봅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참 이쁘게도 올라가고 참 매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요. 이런데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돌파를 했어. 근데 딱 여기서 딱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딱 캔들 중심 있는 데서 딱 지지받고 딱 봐도 보이죠? 캔들 중심에서 지지받고 그죠? 이탈 없고 돌파를 했고 거래량 붙고 딱 보이죠? 상승할 때 거래량 빡 하락하고 횡보할 때 거래량 없고 다시 돌파할 때 거래량 빡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지지 저항 자리 플러스 이 캔들 중심이 되는 이 기준봉의 중심선까지도 딱 지지해 주면서 그러면 이제 뭐 요런 데서 사도 되죠. 요런 데서 사서 떨어지면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고 하고 딱 손익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 1% 정도밖에 안 되죠. 밀면 2%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상한가까지도 가는 얼마나 매매하기 좋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웬만하면 관화는 잘 안 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패턴들은 뭐 꼭 이런 관환이 아니더라도 나오니까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자, 셀로메드 한번 볼까요? 셀로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패턴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장기 입형 같은 경우를 돌파해내주면서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지수도 무너지고 주가도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는 쭉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단기 입형은 당연히 내려와 있고요. 장기 입형도 끌어져 내려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단기 입형도 정배열이 되어야겠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장기 입형도 돌파를 해내줘야 돼요. 이런 흐름이 보여줘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닌데 상승하는 종목에서는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122평, 242평, 482평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입형이 있는데요. 이런 장기 입형을 돌파를 해내준다고 주가가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42평을 돌파했다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파했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꼭 이런 현상들을 겪습니다. 볼까요? 아까 삼부토건도 볼까요? 삼부토건도 자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을 끌어내렸다가 장기 이평을 돌파해내 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장기 이평 지지받고 재차 다시 올라가죠. 이게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주가의 흐름상. 하지만 관이라서 제가 매매를 안 했겠지만. 자, 그리고 셀로메드는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 구간들을 돌파해내 줄 때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YJ 링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고점은 점점 낮아져요. 보이시나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락의 정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이동한다. 그죠? 이게 하락이에요. 그럼 상승은 뭐예요?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이동한다. 이게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점은 낮아져요. 그죠? 근데 저점은 딱히 낮아지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수렴해요. 모이고 있어요. 주가가 모인다 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힘이 모인다.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힘이 응축한다. 네, 쫙 이렇게 힘이 모여 있는 거예요. 힘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힘이 언젠가 어디론가는 가게 돼요. 모인다고 무조건 끝이 아니에요. 혹은 모인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 중 하나는 튀어요. 자, 우리가 스프링을 이렇게 눌러요. 스프링을 이렇게 누릅니다. 용수철을 이렇게 용수철 오랜만에 듣죠. 이렇게 스프링을 누르고, 자, 스프링을 누르고 난 다음에 딱 힘을 빼면 왼쪽으로 튈까요? 오른쪽으로 튈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왼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 우리가 누르고 우리가 만약에 힘을 빼면 내 힘이 여기를 더 뺀다 라고 하면 일로 튀는지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누르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이쪽으로 튈지 저쪽으로 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방향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힘이 모이면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힘이 모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모였다. 자, 이렇게 힘이 모인 상태를 우리는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이평이 단기 이평부터 장기 이평까지 이렇게 모이죠. 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힘이 한 방향으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렇게 장기 이평은 이격도를 멀리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쭉 상승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셀로메드나 포토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힘이 모여 있을 때는 어때요? 이평들이 이런 식으로 모일려 있죠. 여기도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평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가 팡 튀니까 어때요? 이평이 이격도를 점점 넓혀가죠. 이격도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점점점 넓어져요. 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 이평의 간격이, 그죠? 점점점 넓어지죠. 이평의 간격이 점점점 모여요. 이렇게 넓어져 있다가 점점점 모입니다. 그건 뭐예요? 힘의 응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수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 튀었어요. 그죠? 네, 여기선 위로 튀었어요. 모이다가 위로 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튀면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격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정배열, 이때는 역배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평의 이격도를 보고 힘이 응축됐는가 아니면은 힘이 이미 발산을 했는가, 반대말은 발산입니다. 응축 그리고 발산했는가 응축했는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돼요? 넓으면 다시 수축하려고 한다. 혹은 너무 수축해 있으면 힘이 발산해서 이격도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응축해 있다가 방향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응축했다가 이 힘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요. 근데 얘가 올라갔어요. 다시 응축했다가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데 위로 갔어요. 다시 응축했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데 얘는 아래로 갔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축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바로 볼린저 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어때요? 네, 힘이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힘이 응축되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근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모여 있다가 여기 넓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20선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그래요. 이 20이라는 수치가 정확하게 이제 22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제 같이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장기 2평 관점에서 봅시다. 그래서 뭐 242평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네, 장기 2평 관점에서 보면 힘이 넓어졌다가 점점 모이는 거예요. 그죠? 모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장기 2평 관점에서 봤을 때는 힘 발산됐다가 응축하다가 다시 발산했다가 다시 모이면서 응축했다가 아래로, 이번 아래 방향으로 발산했다가 모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죠? 모이고 있다가 지금 위쪽으로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게 너무 크다. 그러나 뭐 122평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120평 기준으로 좀 잘 안 보이니까 굵게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를 해보실 수 있다. 이게 잘 안 보이면, 그죠? 네. 발산했다가 모였다가 발산했다가 모였다가 발산했다가, 그죠? 자,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셀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충분히 매매는 가능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은 아닙니다. 자, YJ 링크,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내려왔죠. 네, 쭉 내려왔다가 아까 이거 수렴 말씀드렸었죠. 주가가 수렴했다가 어떻게 돼요? 방향을 위로 틀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올라가겠다가 아니고요. 올라가겠다가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왜냐면 사람이 생각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달라졌냐? 대응에서 달라집니다. 왜냐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이상하다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갔을 때 대응을 안 해요.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올라갈 수 있는데 안 가네? 그럼 뭐야? 올라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대응을 합니다. 물론 100% 다 대응하지는 않겠지만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주가가 상승했다. 자, 요 흐름이 뭐랑 비슷해져요? 네, 요렇게 핫 패턴과 비슷해집니다. 그죠? 핫 패턴과 비슷해지고 요거를 조금 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축약을 해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핫 패턴이라는 게 좀 더 보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핫 패턴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검색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이 되면 매매하기 좀 용이하겠다. 물론 이제 앞에 이런 매물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에 2평도 내려오고 있고. 자, 이 자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요 검색식이죠. 똑같은 검색식. 자, 성과 검증,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성과 검증하기 봐서, 이건 6일날 12시 10분이죠. 6일날 12시 10분이니까 여기 19분에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 검색했더니 뭐예요? YJ 링크가 안 보여요. 이상하다. 왜 YJ 링크는 안 보일까? 다른 종목들은 보이는데, 그럼 검색식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검색식이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검색식을 짤 때, 검색식을 구성을 할 땐 어떤 그 조건에는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우리가 봤던 요 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었을 텐데, 그 검색식의 자리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까요? 요런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 돌파해내주고 올라가는 자리도 좋겠지만, 돌파 지지해주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자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거는 39분이죠. 볼까요? 39분에 성과 검증하기를 하니까, 네, YJ 링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특히
돌파만 해준 게 아니라 돌파 지지까지 확인을 해주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더 신빙성 그리고 안정성은 더 뛰어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아쉽죠. 이런 자리에서 미리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보인다 하면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거 보고서라도 여기서라도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래 꼬리라든가 아니면 꼬리 달고 올라갈 때 요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왜 검색이 안 됐을까? 이걸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쭉 보니까 뭐 이런 뭐 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가 위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네, 2평 배열이 있네요. 2평 배열이 5위평, 12평, 22평. 얘네가 뭐 해야 된대요? 정배열이어야 된대요. 근데 이 자리를 쭉 보니까 어때요? 정배열이 아니네. 보이죠? 5위평, 12평, 22평 정배열이 아니죠. 5위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나왔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얘를 빼봐요. 얘를 빼보고 그러면은 조건에 만약에 다 부합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나온 거다 라고 하면 성과 검증하기에서 얘를 뺐을 때는 검색이 돼야 돼요. 12시 19분이죠. 그죠? 12시 19분 검색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YJ 링크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흐름에는 부합을 하는데 이 2평 배열 때문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자리라도 좀 검색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2평 배열을 뭐 뺀다던가 아니면 뭐 5위평 12평만 본다던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더 안전하게 이렇게 볼래 라고 하시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으로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검색식 분명히 내가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은데 검색식에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제해 가고 검색해보고 이걸 빼도 안 나오네? 그럼 다른 것도 체크해 해제해보고 검색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차 검증을 해보시면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조건을 넣을 건가 말 건가, 이 조건을 넣고 다른 자리를 볼 건가, 이 조건을 조금 러프하게 풀어주고 이 자리까지 검색을 하게 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아닙니다. 이런 자리, 이런 패턴이면 매매하기 용이하겠다. 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니까. 그죠? 왜 그런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해당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아시아 C.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하락했다가 이렇게 횡보해주고 상승해주는 요 흐름은 동일한데요. 아마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팍 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캔들 10분봉 캔들 하나에 올라갔잖아요. 1분봉을 볼까요? 1분봉을 보시면 팍 올라가고 뭐 구열이 들어갔다가 다음에 한번 살짝 밀렸다가 확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10분봉으로 하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일전에 제가 요거 VI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VI에 걸리고 매수세로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밀렸다가 매도로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고 갭매꾸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가면 이제 이런 형태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30초 봉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이제 거의 그런 형태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죠? 갭 만들어주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팍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따라서 올라가면서 매매는 가능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째려보고 있다가 잽싸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아마 매매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 원리적으로는 제가 일전에 그 브라보 때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 그때 설명드렸었던 그 원리를 그대로 보고 있다. 지지와 저항, 매수세와 매도세 이런 원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Y 스틸텍. SY 스틸텍도 뭐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돌려 올라가는 흐름, 그죠? 뭐예요? 핫 패턴이죠. 이것도 이제 핫 패턴을 딱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자리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자리라든가 이렇게 저항을 돌파해내주는 이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 보이는 242평을 돌파해내주는 것까지 한번 보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도 괜찮죠. 그죠? 자, 보시면 자, 요 자리가 시가가 만들어지는 저항 자리, 그죠? 그 저항에서 저항받고 빠지고 그 다음에 저항 받았다가 여기를 돌파를 막 해내준 거예요. 그러면 11시 50분, 그러니까 11시 59분에 검색이 되면 좋겠죠. 한번 검색이 되나 볼까요? 자, 이거는 일단 끄고 이 자리에서 11시 59분, 그죠? 11시 59분 네, 검색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SY 스틸텍 네, 검색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근데 이렇게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요, 흐름이. 그래서 차트는 언제나 늘 넓게, 넓고 크게 상위 차트를 보고 넓고 크게 보고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의 위치, 흐름 이런 것들을 맥락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때요? 네, 이런 기준과 이런 관점으로만 봐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계속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상승하다가 돌파하는 SP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였어요? 하락하고 박스 만들어주고 돌파하는 여긴 뭐예요? 여기는 HP, 그죠? 올라가면서 돌파하는 여기는 뭐예요? SP, 그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던 그 영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게 또 나왔네요. 그죠?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비트나인. 비트나인도 어때요?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돌파해내주면서 상승,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고 돌파해내주면서 상승.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이런 형태로 매매가 가능하다. 단지 이제 이렇게 봤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이 기준으로만 보시면. 하지만 흐름적으로 봤을 때,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죠. 왜? 지지받았죠. 깨고 저항받았죠. 이 자리를 돌파해내줬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했겠죠. 자, 여기서 검색이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맥락적으로 봤을 때,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볼 근거가 된다. 한번 볼까요? 12시 50. 아까 여기 해놓은 게 있죠. 네. 12시 50분이니까 12시 59분 보면 비트나인은 없네요. 네, 비트나인은 없습니다. 비트나인은 여기서 검색은 안 되는데 일단 그런 맥락이랑 맞닿는다. 근데 왜 검색이 안 될까? 이것도 이제 보시려면 정배열은 정배열인가요? 네.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 정배열이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는 정배열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자리는 정배열이 나왔겠네요. 이 자리는 나올까요 아마? 그러면 1시 비트나인 나오죠. 이것도 정배열이 아니어서 검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러면 그냥 이거 정배열 좀 풀어서 러프하게 볼래.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자리 그냥 포기하고 난 여기서부터 볼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보려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 좀 더 높게 사야 된다는 거. 그때 되면 이제 앞에 보이는 저항이나 아니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고민되실 텐데 그래서 그런 기준도 좀 잘 잡으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은 성과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라는 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얘도 뭐예요? 빠졌다가 바닥을 다져주고 올리면서 돌파 지지해주면서 상승, 그 다음에 상승해주고 박스 만들어주고 다시 재차 상승. 얘도 HP네요. 얘도 SP네요. 장기 2평 돌파해주면서 상승하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흐름과 패턴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대로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상승 추세 안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발생한다던가, 이것도 SP로 볼 수 있겠고요. 혹은 요거를 이제 잘게 쪼개서 보면 이렇게 약간은 HP 형태로, 완전한 HP는 아니고요. 이런 게 이제 좀 완전한 HP고 한 반 HP 정도? SP와 HP 반 좀 섞인 정도? 그렇게 또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에서 계속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보면 이건 그 자리다, 아니다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보고 여기서 사면 되겠네, 여기서 지지받을 때 사면 되겠네가 아니고요. 이럴 때 사야겠다, 이 자리에서 내가 사야겠다, 이렇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올라가, 여기서 사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꾸 이렇게 보면 나는 이 모양을 봤잖아요. 이 모양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매매할 때는 어떻게 봐요? 매매할 때는 여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내가 보던 모양이랑 같아요? 다르죠? 이걸 보면 내가 보던 모양이랑 같아요? 다르죠? 여기서 저항받고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 저항이 있잖아요. 이게 지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깼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지지 자리 깼잖아요. 지지 자리를 깼기 때문에 지지받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저항받고 또 빠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겠는가? 기준을 잡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던가, 아니면 이렇게 캔들런을 계속 해보셔야죠. 캔들런은 캔들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할 건가 말 건가, 매수했을 때 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가, 캔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대신 이제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전이랑 비슷하게 보죠. 이 다음에 막 갑자기 상한가가 올라가는 걸 내가 알아. 그걸 내가 사전에 미리 알고 이거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올라가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인지를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갔다라는 사실은 알더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 샀어요, 여기 빠지면 난 손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여기 빠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빠지면 나 여기 손절할 건가? 그걸 고민해 보셔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봤지만 여기가 지지네. 그러면 나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여기 가격이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올라간다. 잠깐만 했는데 빠져요. 잠깐만 했는데 빠져버렸어. 그럼 여기서 손절할 수 있어요? 나 분명 상한가 간 건 알아. 근데 나 여기서 손절 안 하려고 했는데 빠져버렸네. 그럼 일단 손절해.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빠질지, 빠졌다가 계속 빠질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캔들런을 해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다시 빠졌는데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죠. 그죠? 만약에 이걸 놓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 사면 어디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가, 나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난 손절을 했는데 안 빠지고 다시 올라오네? 나 여기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샀는데 만약에 또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또 빠져버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손절할까? 어디서 손절해야 될까? 여기 이탈할 때 손절할까? 아니면 여기 저가 이탈할 때 손절할까? 이 손익빈을 내가 어떻게 잡고 가야 되지? 이런 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종목마다 다 달라서, 무조건 마이너스 3% 손절한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는. 그리고 해당 종목에서는 3% 손절이 아닌 5%, 7%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유리한 그런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도 있는 거고, 종목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분할 매수하는 거 싫어, 난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그냥 손절을 하든 이절을 하든 난 그냥 한 방에 한다 하는 게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정상, 자기 스타일상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돼. 불안해요.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전에 매매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백날 보고 여기서 사면 좋아, 여기서 사면 좋아. 공부는 되죠. 공부는 되는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데요. 알기만 해. 행동으로는 안 돼.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런 캔들런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해보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많이 시키는 게 사실은 월전사에서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좀 더 많은 내용, 조금 더 이렇게 살이 붙은 내용으로 그것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거 알려드리고 중점은 뭐냐? 그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두 개 아는 거라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내 걸로 만들려면 연습을 해야지. 내 걸로 만들려고 경험을 쌓아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거를 혼자 잘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잘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조금 해보다가 말고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상황이랑 안 맞아서 지금 잠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구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가보자. 다른 사람들 것도 같이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이제 월천사 시간이에요.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특별한 시간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런 식으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월천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카페 보시면 필기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후기들도 보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굴렀나 열심히 굴러서 피곤함과 그 빠득빠득 이를 갈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로 통해서 무엇을 얻어 가셨는지 그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신석제도 마찬가지죠. 하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가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하면 이런 자리에서 검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죠 이미 검색이 안 될 거라는 걸. 왜? 이 평이 정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말고 어디서 검색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검색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자리를 한번 봅시다. 물론 이 자리에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검색식에는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검색식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걸 빼고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5위평이랑 12평만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같은 거잖아요. 12평과 12평이 같거나 크다. 이건 뭐예요? 그냥 같은 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5위평, 12평만 보든지 아니면 얘를 아예 빼버리고 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검색이 되느냐 이죠. 11시 39분 보시면 되겠죠. 11시 39분. 자, 네, 저도 이거를 막 해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불안해요. 했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안 나오면 이제 왜 안 나오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인신석제 어쨌든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나왔다. 그러면 진짜 안 나온지 볼까요? 29분에는 여기 20분이니까 네, 이 신석제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많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다 봅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다 매매를 해요? 그래서 기본 틀을 알고 계셔야 되고 뭘 보는 건지 알아야 되고 내가 한 종목에서 이걸 고르는 게 아니고 9종목에서 내가 보겠다. 아까는 7종목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7종목이고 이번엔 9종목이고 그럼 종목 계속 늘어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분봉이 몇 분봉이에요? 10분봉이에요. 10분봉. 내가 이 분봉을 해석하고 차트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속아낼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나 있어요. 10분 동안 충분히 찬찬히 이건 기본적으로 얘는 아니야. 얘는 그냥 아니야. 걸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39분이죠. S&T 에너지 볼까요? 39분. 여긴가요? 11시죠. 11시 39분. 이 자리네요. 11시 39분. 그럼 이 자리는 어때요? 이 자리는 일단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면 몰라. 이런 자리면 어떻게 매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0시 40분. 근데 어쨌든 S&T 에너지를 내가 이 시간에 봤으면 그 39분에는 아니에요. 그죠? 10시 49분. 있죠. S&T 에너지. 그래서 이때 내가 이걸 봤으면 잠깐만 이거 좋은데 여기서 바로 사도 되고 캔들도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캔들 그냥 이탈할 때 손절해도 2% 손절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심선이 있는 자리도 딱 맞아. 내가 여기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되고 바로 들어가도 돼. 왜? 부담이 없잖아요. 손절해도 1%인데 심지어 딱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이 자리 들어가도 돼요. 왜? 여기 보고 들어가도 2%도 안 되는데 손절이. 그죠? 여유롭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이제 7번 자리에 준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죠? 2%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다. 됐나요? 네. 충분히 2-3% 정도 수익은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죠. 현대 에버다임도 뭐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리고 박스권 만들어주고 돌파해주는 자리.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올까요? 네, 이 자리에서 나온지 한번 봅시다. 11시 49분. 11시 49분이네요. 10시 49분이네요. 11시 49분. 현대 에버다임.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잖아요. 현대 에버다임. 그죠? 나왔죠? 깜짝 놀랐네요. 안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현대 에버다임 나왔습니다.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내가 샀다.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다.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넓게 보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연습하실 때, 차트 보실 때 이렇게 보고 연습하시거나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봤으면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봤으면 내가 뭘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여기서 살 때는 어때요? 탔는데 만약에 이게 빠지면 어떻게 하지? 아래 꼬리를 달고 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총 음봉 나올 때 빠지나?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100%가 없으니까. 100%가 없으니까. 그런 걸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이제 뭐 아카데미나 이제 뭐 주금이나 월전사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에서,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월전사 오시면 아예 그 커리큘럼에 있어요. 커리큘럼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의 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당시에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안 팔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 팔아, 샀는데 안 팔았어, 더 올라갈 것 같아, 안 팔았어. 근데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아래 꼬리가 돼 있었다는 거는 캔들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팔걸, 이 생각 안 들까요? 내가 여기서 샀어, 내가 분명히 여기서 사가지고 한 5-6% 지금 수익 중이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네. 아까 팔걸, 그 생각 안 할까요? 여기서 대응 안 했을까요? 본청 안 했을까요? 여기서 손절 안 했을까요? 이런 고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맞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이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한번 보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사람 거를 계속 이렇게 소통하는 것보다도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이 사람의 사례로, 그럼 이 사람의 사례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뭔가 1대1 코치를 받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1대1 코치의 느낌보다도 그냥 이제 그 사람의 사례로 다 같이 이런 형태가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어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먹히죠. 그죠? 네, 오늘도 먹히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하루 종일 그런 종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는 못 봤는데 한 종목, 아무리 못해도 한 종목이라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검색은 못했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가 그렇다고 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도 하루 안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애교로 넘어가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그 틀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 틀 안에서. 네. 그럼 기본 틀만 제대로 잘 잡고 내 무기로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네,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꼴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이렇게만 하면 그냥 끝이야가 아니고, 그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신호포착이었습니다. 검색식은 해당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